AI voice Clova dubbing, AI cartoon chat GPT, video editing CapCut. 비가 오는 뉴욕 거리. 엄마 잃은 웰시코기 강아지가 애처롭게 울면서 거리를 헤매고 있었어요. 거리를 헤매던 웰시코기 강아지는 폭우로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하수구로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비오는 거리를 산책하던 10살 소녀. 루나는 웰시코기 강아지가 하수구로 빠져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루나가 손을 뻗어서 웰시코기 강아지를 잡아주려고 했지만 빠른 물살에 휩쓸려가는 웰시코기 강아지를 구해줄 수 없었어요. 어둡고 축축한 하수구에 빠져버린 웰시코기 강아지는 엄마를 찾으면서 애처롭게 낑낑대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웰시코기 강아지가 빠져버린 하수구에 맨홀 틈 사이로 루나가 강아지를 찾아보던 그때 웰시코기 강아지의 뒤쪽으로 빨간 불빛이 움직이고 웰시코기 강아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계속 낑낑대면서 울고 있었어요. 웰시코기 강아지의 뒤로 다가온 생명체는 하수구의 지배자로 불리는 돌연변이 시궁쥐였어요. 돌연변이로 태어나서 엄청난 덩치를 가진 돌연변이 시궁쥐는 웰시코기 강아지의 뒤로 다가왔고 웰시코기 강아지는 그제서야 눈치채고 깜짝 놀랐어요. 날카로운 이빨을 번쩍이며 웰시코기 강아지에게 덤벼드는 커다란 시궁쥐를 피해 웰시코기 강아지는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어요. 애처롭게 낑낑이 거리면서 도망치던 웰시코기 강아지의 상황을 알아채린 루나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때 하수구에서는 도망치던 웰시코기 강아지를 잡으려고 돌연변이 시궁쥐가 자기 부하들을 불러 모았고 하수구 여기저기에서 시궁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루나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소방서에 전화를 했고 계속 큰 소리로 헬프를 외쳤어요. 그 소리를 듣고 멀리서부터 10살 소년 제리와 큰 체구와 용감함이 가득한 골든 리트리버 타이탄이 달려왔어요. 제리는 루나에게서 웰시코기 강아지의 위급한 상황을 듣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함께 요청하면서 맨홀 뚜껑에 틈을 넓히려고 노력했어요. 제리와 루나가 하수구의 맨홀 뚜껑을 열거나 틈을 넓히려고 노력하는 순간에 하수구 안에서 웰시코기 강아지는 돌연변이 시궁쥐와 일반 시궁쥐 무리들에게 포위당하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뉴욕 소방서에서 구조를 나왔고 소방관들과 제리, 루나가 함께 맨홀 뚜껑을 힘겹게 들어올리는데 그 틈 사이로 갑자기 타이탄이 비집고 들어가 하수구로 뛰어내렸어요. 타이탄은 돌연변이 시궁쥐 앞을 용감하게 막아서고 큰 소리로 지저댔어요. 타이탄이 큰 소리로 짖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자 주변의 시궁쥐 무리들은 도망치기 바빴어요. 타이탄의 행동을 지켜보던 돌연변이 시궁쥐가 타이탄에게 날카로운 이빨이 가득한 입을 벌리면서 위협했어요. 타이탄은 커다란 앞발로 돌연변이 시궁쥐를 때리고 사납게 짖으면서 돌연변이 시궁쥐를 물려고 사납게 움직였어요. 돌연변이 시궁쥐는 용감한 타이탄에게 겁을 먹고 재빠르게 도망쳤어요. 타이탄은 더욱 사납게 짖으면서 돌연변이 시궁쥐를 쫓아냈어요. 타이탄은 애처롭게 낑낑대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웰시코기 강아지를 다정하게 보듬어주고 정성스럽게 할아주면서 진정시켰어요. 그때 소방관들이 소방차에서 구조장비를 하수구로 내려서 웰시코기 강아지와 용감한 타이탄을 하수구에서 구조해 주었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루나와 제리는 웰시코기 강아지를 따스하게 안아주고 용감한 활약을 했던 타이탄을 꼭 안으며 정말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었어요.
루나와 제리는 웰시코기 강아지의 건강이 걱정되어서 함께 동물병원에 가게 되었고, 타이탄은 어린 웰시코기 강아지를 여기저기 할아주며 안심시켰어요. 동물병원 원장은 인자한 잭 선생님인데 웰시코기 강아지를 진료하면서 태어난 지 2~3개월 정도 되었으며 엄마를 잃어버려 건강이 안 좋다는 말을 해주었어요. 잭 선생님의 말을 들은 루나와 제리, 타이탄은 걱정스럽게 웰시코기 강아지를 바라보았고, 웰시코기 강아지는 여러 가지 주사를 맞으면서 낑낑 울었어요. 잭 선생님은 하수구에서 시궁쥐를 물리친 타이탄도 감염이 됐을지 모르니 주사를 맞자고 했고, 타이탄은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어요. 웰시코기 강아지는 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고, 타이탄과 루나는 웰시코기 강아지를 돌봐주었어요. 웰시코기 강아지를 위해 루나는 매일 동물병원을 찾아와 웰시코기 강아지를 돌보고 이름도 버터로 지어주었어요. 버터가 퇴원하자 루나와 제리, 타이탄이 루나의 집 앞에서 버터의 퇴원을 축하해 주었어요. 루나는 엄마 실비아와 아빠 데이빗에게 계속 버터를 입양하도록 요청했고, 부모님들은 버터를 실제로 보고 귀여운 모습에 반해 허락해 주었어요. 뉴욕 소방서는 동물을 사랑하는 용감하고 지혜로운 루나와 제리, 타이탄과 버터를 뉴욕 동물 구조대로 빗명해 주었어요. 용감하고 지혜로운 뉴욕 동물 구조대가 소방관 맥스의 책임하에 발족했고, 뉴욕 동물 구조대는 TV와 신문에 소개되었어요. 뉴욕 동물 구조대로 임명된 루나와 제리, 버터와 타이탄은 소방관들이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센트럴파크 공원으로 놀러 갔어요. 뉴욕 동물 구조대는 공원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뛰어놀면서 즐거운 파티를 즐겼어요. 뉴욕 동물 구조대로 임명된 루나, 제리, 타이탄, 버터와 이들을 도와줄 든든한 소방관 맥스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뉴욕 동물 구조대 닭이고양이 구출 작전. 햇살 좋은 오후 센트럴 파크 공원에서 토마스는 로라 할머니와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뛰어놀다가 배가 고파진 토마스는 로라 할머니에게 샌드위치를 부탁했고, 로라 할머니는 손수 만든 샌드위치를 귀여운 손자 토마스에게 건네주었어요. 토마스는 맛있어 보이는 샌드위치를 크게 한 입 베어 물고 행복한 표정으로 우물거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토마스 주변으로 센트럴 파크에 무법자 까마귀 무리가 다가왔어요. 무법자 까마귀들은 토마스가 먹고 있었던 샌드위치를 뺏어오려고 달려들었고, 토마스는 까마귀 무리들에게 샌드위치를 뺏기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피해 다녔어요. 하지만 까마귀 무리들은 재빠르게 토마스를 포위하고 순식간에 샌드위치를 낚아채서 높은 나무가지 위로 도망쳐서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어요. 샌드위치를 빼앗긴 토마스는 화가 나서 바닥에 돌을 집어들고서 힘껏 까마귀 무리에게 던졌어요. 까마귀 무리들은 날카로운 발톱으로 샌드위치를 움켜쥐고 하늘로 날아올라 토마스가 던진 돌을 피했어요. 그 순간 나무 밑 그늘에서 장난치며 놀던 아기 고양이가 날아오는 돌에 맞을 뻔했고, 아기 고양이는 깜짝 놀라서 로라 할머니를 지나치고 토마스를 지나치면서 뛰어가더니 높은 나무가지 위로 기어 올라갔어요. 아기 고양이는 높은 나무 가지 위에서 겁에 질린 표정으로 떨며 바짝 웅크리고 있었어요. 토마스와 로라 할머니는 아기 고양이의 위태로운 모습을 바라보고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토마스가 용기를 내어 아기 고양이를 구하려고 나무에 열심히 올라갔지만 아기 고양이는 놀란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토마스를 피해 더 높이 올라갔어요. 아기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토마스. 하지만 토마스가 돌을 던진 것을
알고 있던 까마귀 무리가 날아와 토마스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까마귀 무리의 공격에 당황하고 놀란 토마스는 나무가지 위에서 땅으로 떨어졌고 로라 할머니가 놀라서 뛰어왔어요. 토마스는 두려움에 울음을 터뜨렸고 로라 할머니가 토마스를 진정시켰어요. 그 순간 나무가지 위에서는 작고 여린 아기 고양이를 향해 까마귀 무리가 위협하면서 부리로 쪼아대기 시작했고 아기 고양이는 이리저리 나무가지를 옮겨 타고 도망다니며 애처롭게 울고 있었어요. 로라 할머니는 급하게 뉴욕 소방서에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걸었어요. 한편 뉴욕 소방서의 사무실 구석, 루나와 제리는 따분함 속에 낮잠을 자는 타이탄과 버터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따분해 보이는 제리와 루나를 위해서 멋진 소방관 맥스 아저씨가 맛있는 햄버거를 가져왔고 루나와 제리는 환호성을 지르며 맛있게 먹기 시작했어요. 타이탄은 의젓하게 있었지만 버터는 군침을 흘리며 낑낑대고 있었어요. 그 순간 긴급 구조 전화가 울렸고 맥스 아저씨가 전화를 받았어요. 루나와 제리는 긴장된 표정으로 맥스 아저씨와 함께 구조 물품을 챙기고 출동 준비를 마쳤어요. 버터와 타이탄은 재빠르게 뛰어가고 루나와 제리는 자전거를 타고 뉴욕 동물 구조대에 첫 번째 구조 임무를 위해 출동했어요. 과연 뉴욕 동물 구조대는 위험에 처한 아기 고양이를 무사히 구조할 수 있을까요? 센트럴 파크 공원에 도착한 뉴욕 동물 구조대는 토마스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어요. 버터와 타이탄은 킁킁대면서 주변을 둘러보았고 루나와 제리는 큰 소리로 토마스를 부르며 찾기 시작했어요. 뉴욕 동물 구조대가 토마스를 찾을 때 위기에 처한 아기 고양이를 도우려던 토마스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토마스는 멀리서 들려오는 루나와 제리의 외침을 듣고 급하게 주머니에 호루라기를 꺼내서 힘차게 불었어요. 토마스가 힘차게 불어대는 호루라기 소리에 귀를 쫑긋이던 타이탄과 버터가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센트럴 파크를 질주하면서 멍멍 짖었어요. 재빠르게 달려온 타이탄이 토마스에게 달려왔고 위급한 아기 고양이를 지키기 위하여 까마귀 무리에게 맹렬하게 짖었어요. 하지만 까마귀들은 물러서지 않았고 아기 고양이를 위해 타이탄은 나무 위로 재빠르게 올라가면서 무섭기도 했지만 용기를 내서 다시 올라갔어요. 나무 위에 올라온 타이탄은 큰 소리로 짖으면서 까마귀를 쫓으려고 했지만 까마귀들은 타이탄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까마귀의 공격에 타이탄은 상처를 입으면서도 아기 고양이를 품에 안고 보고했으며 아기 고양이는 벌벌 떨고 있었어요. 까마귀의 공격에 아기 고양이를 보호하던 타이탄은 여러 곳을 다쳐 피를 흘리다가 아기 고양이를 살짝 입에 물고 나무 위에서 이리저리 뛰면서 피했어요. 나무 위에서 이리저리 피하며 아기 고양이를 보호하던 타이탄은 점점 지쳐갔고 까마귀의 공격에 힘이 들었어요. 피를 흘리는 타이탄을 보고서 토마스는 눈물을 흘렸고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토마스의 외침에 루나와 제리, 버터는 더욱 더 빠르게 달려왔어요. 토마스를 찾은 제리는 피를 흘리는 타이탄의 상황을 보고 주머니 속에 새총을 꺼내서 까마귀 무리를 조준하고 발사했어요. 제리의 새총 공격에 까마귀 한 마리가 맞아서 떨어졌고 까마귀 무리들은 새총을 발사한 제리를 향해 공격을 하려고 했어요. 소방관 맥스가 달려와서 제리와 루나, 토마스를 공격하는 까마귀들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까마귀들의 공격은 무척 막아내기가 어려웠어요. 소방관 맥스가 까마귀 무리와
힘겨운 싸움을 할 때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달려왔고 소방호스를 통해서 물을 뿌렸어요. 뉴욕 소방관들은 물대포를 통해서 사람들과 동물에게 피해를 주던 까마귀 무리를 쫓아내면서 안전을 지켰어요. 까마귀 무리의 횡포에 공포에 떨던 사람들과 동물을 위하여 구급차와 동물병원에서 긴급 출동을 했고 루나와 제리도 사람들과 동물을 도우려고 뛰었어요. 소방관 아저씨들은 아기 고양이를 훌륭하게 지켜내면서 고생한 타이탄을 크레인을 이용해서 구조해 주었어요. 구조되어 나무에서 내려온 타이탄은 여기저기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제리와 루나는 눈물을 흘렸고 버터는 낑낑대면서 타이탄을 할아주었어요. 토마스와 로라는 두려움 속에서 지쳐 쓰러진 아기 고양이를 챙겨주었어요. 동물병원의 수의사 잭 선생님은 여러 곳을 다쳐서 피를 흘리는 타이탄에게 응급치료를 해주셨고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동물병원에서 잭 선생님은 타이탄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따뜻하게 돌봐주시면서 용감했던 타이탄을 칭찬해 주셨어요. 잭 선생님은 힘들게 버티던 아기 고양이도 치료해 주시면서 엄마를 잃고 잘 먹지 못해서 아기 고양이가 많이 약하다고 하셨어요. 타이탄과 아기 고양이는 동물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아기 고양이는 타이탄을 엄마처럼 따르기 시작했어요. 치료가 먼저 끝난 아기 고양이는 토마스가 입양하기로 했고 노란색이 마치 치즈 같다면서 아기 고양이에게 치즈라는 이름을 선물했어요. 입원했던 타이탄이 퇴원을 하던 날에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었고 치즈는 타이탄의 등에 올라탔고 버터는 좋아서 팔짝팔짝 뛰었어요. 루나와 제리, 토마스는 치즈, 버터, 타이탄과 함께 위기에 빠졌던 순간은 잊고 즐겁게 뛰어놀았어요. 뉴욕 소방서에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도록 소방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고 소방관 맥스가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었어요. 타이탄, 치즈, 버터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여러 가지 물품을 옮겨주면서 안전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했어요. 교육이 끝나고 용감한 토마스를 뉴욕 명예소방관으로 임명하면서 뉴욕 동물 구조대는 새로운 친구인 토마스, 치즈와 함께 활동하게 되었어요. 더운 날씨에 고생한 아이들과 동물에게 음료수를 챙겨주신 멋쟁이 소방관들. 그때 소방관 맥스가 마구 물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소방관 맥스와 아이들은 동물들과 함께 물장난을 치면서 더위를 잊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뉴욕 동물 구조대의 다음 활약도 기대해 주세요. 화창한 일요일에 열린 레서판다 관람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레서판다들의 대장인 데이지는 피곤해서 잔뜩 심술난 얼굴이었어요. 심술이 났던 데이지는 사육사가 실수로 남겨둔 사다리를 타고 우리 끝까지 올라가 뛰어넘고 출입문이 손잡이를 앞발로 열고 도망쳤어요. 사육사 메리가 데이지가 없어진 것을 알아차리고 찾기 시작했지만 이미 데이지는 센트럴파크 동물원을 탈출하여 도로를 가로지르고 달리는 차들을 피해서 마구 달리다가 동물원의 음식물 창고 앞에 세워진 트럭 적재함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음식 창고 앞에서 산초 아저씨는 동물원에 음식을 배달하면서 창고를 정리하고 다음 목적지로 떠났어요. 맨해튼 브릿지를 건너던 산초 아저씨는 트럭 적재함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적재함을 열어서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어질러진 박스 속에서 레서 판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레서 판다 데이지는 박스에 남아있던 음식물을 훔쳐 먹다가 산초 아저씨를 보고 깜짝 놀라서 도망쳤고 산초 아저씨는 레서 판다 데이지를 잡으려고 했지만
재빠른 데이지를 놓쳤어요. 데이지는 도망치면서 맨해튼 브릿지를 기어 올라가면서 잠시 두렵기도 했지만 곧 장난스러운 성격이 나오면서 재미있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데이지는 마침내 맨해튼 브릿지의 꼭대기에 올라왔고 높은 곳에서 처음 보는 풍경의 넋을 잃고 바라보며 즐겁게 뛰어다녔어요. 레서판다 데이지를 지켜보던 산초 아저씨의 스마트폰에서는 레서판다가 동물원을 탈출했다는 속보가 나왔고 산초 아저씨는 방송국에 제보를 하게 되었어요. 한편 데이지는 숨겨두었던 햄버거를 꺼내서 맛있게 먹었는데 맨해튼 브릿지에서 살고 있던 갈매기들은 자신들의 집에서 뛰어놀고 음식을 먹는 데이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대장 갈매기의 명령에 갈매기들이 데이지를 향해 날아와서 날개를 펼치고 위협적인 몸짓을 하면서 데이지를 쫓아내려고 했어요. 갈매기들의 공격을 맞이한 레서판다 데이지는 오히려 앞발을 휘두르면서 갈매기들을 격퇴하였고 갈매기들은 데이지의 공격에 나가 떨어졌어요. 갈매기들의 공격을 물리친 레서판다 데이지는 다시 햄버거를 먹기 시작했는데 덩치가 큰 대장 갈매기가 데이지를 공격하자 데이지는 큰 부리에 맞고 넘어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대장 갈매기가 무서웠던 데이지는 햄버거를 들고 도망치기 시작했고 대장 갈매기가 데이지를 잡으려는 순간에 매우 강한 돌풍이 치면서 데이지와 대장 갈매기는 교각을 벗어나 하늘로 날아갈 뻔했어요. 갑자기 몰아친 돌풍에 데이지는 교각에 연결된 강선에 겨우 매달렸고 아래에서 지켜보던 산초 아저씨가 데이지의 위기를 보고 급하게 911에 신고 전화를 했어요. 한편 뉴욕 동물 구조대는 소방서에서 구조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울리는 긴급 출동 신호에 다급하게 출동 준비를 했어요. 소방관 맥스 아저씨가 급하게 소방차를 몰았고 뉴욕 동물 구조대는 긴급 출동을 시작했어요. 뉴욕 방송국에서는 산초 아저씨의 제보를 받고 맨해튼 브릿지 위로 촬영 헬기를 급파했고 레서판다 데이지의 위기를 뉴욕 시민들에게 알렸어요. 긴급 출동한 소방차는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빨리 갈 수가 없었고 루나와 제리, 타이탄과 버터가 먼저 달려갔어요. 방송국의 속보를 보았던 사육사 메리도 데이지를 구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타고서 맨해튼 브릿지를 건너오고 있었어요. 교통체증을 뚫고 먼저 달려온 루나와 제리, 타이탄은 강선에 매달린 데이지를 어떻게 구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강선에 매달려 떨고 있는 데이지를 향해 갈매기들이 공격을 하려고 모였고 제리와 토마스가 새총을 쏘면서 갈매기들을 저지했어요. 제리와 토마스가 새총을 쏘면서 레서판다를 지켜려고 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맨해튼 브릿지 위 시민들은 소리를 지르고 경적을 울리면서 함께 레서판다를 지키려고 노력해 주었어요. 뉴욕 시민들이 지르는 고함 소리와 경적 소리를 들은 방송국 헬기는 데이지를 위해서 갈매기들의 중앙으로 헬기를 몰았고 갈매기들은 헬기에 출현해 놀라서 흩어지려고 했어요. 헬기의 난입에 대장 갈매기가 헬기 조종석으로 날아와 부리로 쪼아대고 그런 대장 갈매기를 따라서 많은 갈매기들이 헬기를 공중에서 포위하자 헬기 조종사가 기술을 돌려 멀리 도망가면서 레서판다를 구출할 시간을 벌어주었어요. 헬기와 갈매기가 멀리 떠나가자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비가 오려고 했고 뉴욕 소방관들은 소방차의 사다리를 이용해서 레서판다 데이지를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겁먹은 데이지가 소방관을 피하려고 버둥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때 맥스 소방관 아저씨와 루나, 제리가 함께 에어쿠션을 준비하고 있는데 버둥거리던 데이지가 앞발에 힘이 빠져서 강선을 놓치고 떨어지기 시작했고 깜짝 놀란 산초 아저씨와 사육사 메리, 맥스 소방관이 담요를 급하게 펼쳐서 떨어지는 데이지를 무사히 받아서 구출했어요.
큰 위험을 겪은 레서판다는 사육사 메리의 품에서 낑낑대었고, 메리는 데이지를 따스하게 안아주면서 진정시켜 주었고, 버터는 데이지를 핥아주면서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어두운 구름이 흩어지고 햇빛이 쏟아지는 가운데 갈매기들을 따돌린 NYN 방송국 헬기가 나타나자 맨해튼 브릿지에 많은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헬기의 활약을 칭찬했고, 헬기에서는 레서판다 데이지의 구출 소식과 뉴욕 동물구조대의 활약에 대하여 뉴욕 시민들에게 알렸어요. 많이 놀랐던 레서판다는 곧 진정되었고, 커다란 타이탄의 등에 올라타고 사람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재롱을 부렸어요. 사육사 메리와 무사히 동물원으로 돌아간 데이지는 레서판다 특별 관람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멋진 재롱을 부렸어요. 뉴욕 동물구조대와 산초 아저씨, 뉴욕 방송국 기자를 초대한 사육사 메리는 데이지와 함께 감사함을 전하고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냈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욱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한가로운 오후, 뉴욕 하이라인 파크 공원에서 거리의 악사 마크와 그의 반려견 팝콘이 멋진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 마크와 팝콘의 친구 올라도 사람들과 함께 바이올린 연주를 들으면서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뉴욕을 주름잡는 폭주족이 대장 버즈가 나타나서 시끄러운 음악을 당장 멈추라면서 마크와 팝콘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버즈의 행패에 화가 났던 올라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소리쳤어요. 폭주족 대장인 버즈가 험상궂은 얼굴 표정으로 올라를 위협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고, 친구 올라의 위기를 목격한 마크 할아버지는 군대 시절에 배웠던 무술로 버즈를 물리치고 올라를 구해줬어요. 마크 할아버지에게 한 방 맞은 버즈는 곧 정신을 차리고 부하들에게 두 늙은이를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렸고,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나타난 버즈의 부하 폭주족들이 마크와 팝콘, 올라를 포위하자 팝콘이 마구 지저대고 폭주족에게서 덤비면서 저항했어요. 폭주족들의 공격이 거세지자 마크와 올라, 팝콘이 도망을 치려고 했지만 나이 많은 노견 팝콘이 잘 달리지 못하고 그만 버즈에게 잡혀버리고 말았어요. 팝콘을 두고 갈 수 없었던 마크 할아버지가 버즈와 폭주족 일당에게 용서를 빌었고, 그 사이에 올라는 도망가면서 스마트폰으로 911에 신고를 했어요. 올라의 911 구조 신고에 관제센터의 니콜 경관은 즉시 뉴욕 경찰들에게 폭력 사건 발생 알림과 즉각 출동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명령을 받은 티아라와 브루스 경관은 즉시 사이렌을 울리면서 출동을 했어요. 소방서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던 소방관 맥스도 긴급 출동 전화를 받았고, 마침 하이라인 파크를 산책하던 제리와 타이탄도 출동 지시를 받았어요. 제리가 먼저 출동을 한다고 맥스에게 알렸고, 맥스는 조심하거라 라고 외치면서 루나와 토마스, 버터와 치즈를 소방차에 태우고 재빠르게 출동을 했어요. 한편 잡혀있던 마크와 팝콘은 버즈와 폭주족들이 괴롭혀서 무척 힘들어하고 있었고, 올라는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애가 타서 발을 동동 굴렀어요. 그때 용감한 타이탄이 멋지게 달려와서 버즈와 폭주족들에게 마구 짖으며 달려들었고, 마크와 팝콘을 보호하려고 노력했어요. 버즈와 폭주족들은 갑자기 나타난 커다란 덩치 타이탄을 보고 깜짝 놀랐고, 그 틈을 타서 마크와 팝콘, 올라와 타이탄이 함께 도망을 치기 시작했어요. 화가 난 버즈와 폭주족들이 뒤쫓아오는 순간에 골목에 숨어있던 제리가 새총을 쏘았고, 버즈가 새총을 맞고 쓰러지자 마크 할아버지와 팝콘이 잡아보라면서 놀렸어요. 화가 잔뜩 나버린 버즈는 폭주족 부하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서 마크, 팝콘, 올라 일행을 향해 쫓아오기 시작했고, 제리와 타이탄은 양갈래 길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나뉘어 도망치면서 버즈와 폭주족들을 유인하였어요.
버즈는 잡아라 라고 소리치면서 맹렬하게 쫓아왔어요. 버즈는 타이탄부터 잡으라고 소리치면서 타이탄을 쫓아왔고 타이탄은 좁은 골목길에서 요리조리 피하면서 도망쳤는데 골목길의 대소동에 뉴욕 시민들이 놀라서 흩어졌어요. 용감한 타이탄을 알아보았던 뉴욕 시민들이 911에 신고전화를 하면서 뉴욕 동물 구조대 타이탄의 위기를 알렸어요. 위급한 상황을 이해한 관제센터의 니콜 경관은 뉴욕 오토바이 순찰대도 출동하라고 명령했어요. 한편 마크와 팝콘, 올라는 골목길의 커다란 쓰레기통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다가 갱스터들에게 들켰고 황급하게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위급한 상황에서 제리가 다시 한번 폭주족들을 좁은 골목길로 유인했고 양철 쓰레기통을 넘어뜨려 폭주족들을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한편 렉스와 루나는 대로변에서 폭주족에게 쫓기고 있는 타이탄을 발견했어요. 타이탄은 오랫동안 달려서 도망치느라 매우 힘든 상태였고 렉스는 타이탄과 폭주족 사이로 소방차를 끼워 넣으면서 타이탄을 지키려고 했어요. 이때 루나가 소방차 위로 올라가서 소화기를 꺼내 들었어요. 루나는 화가 난 표정으로 폭주족을 향해서 소화기를 마구 분사하였고 폭주족들은 깜짝 놀라서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폭주족들이 루나의 소화기 공격에 정신없는 사이에 타이탄은 소방차 위로 뛰어올라 함께 도망쳤어요. 폭주족 대장 버즈는 뉴욕 동물구조대의 방해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났고 뉴욕시의 폭주족 부하 모두를 출동하도록 명령했어요. 뉴욕시 곳곳에 있던 수많은 폭주족들이 뉴욕 하이라인 파크로 집결하면서 뉴욕시는 폭주족들의 질주 속에 공포로 물들어갔어요. 과연 폭주족들의 공격 속에서 뉴욕 동물구조대는 마크와 팝콘, 올라를 무사히 구출할 수 있을까요? 버즈와 폭주족의 습격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뉴욕 방송국에서는 헬기를 통하여 폭주족들과 경찰의 추격전을 속보로 전하면서 주의를 당부하고 폭주족의 도주로를 경찰에게 알렸어요. 오토바이 순찰대의 티모시 경찰관은 관제센터와 상의하면서 폭주족들의 예상 경로에 스파이크 함정을 설치하기로 하고 유인하기로 했어요. 폭주족들에게 쫓기던 제리는 맨해튼 브릿지에서 잡혀버릴 위기였는데 새총을 쏘면서 저항하였고 뉴욕 경찰 헬기가 나타나 제리와 폭주족 사이를 막으며 제리를 도와주었어요. 헬기에서는 제리에게 무전을 통해서 폭주족을 잡기 위한 스파이크 함정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제리는 영리하게 폭주족들을 유인하기 시작했어요. 맨해튼 브리지 끝에 스파이크 함정을 설치한 뉴욕 경찰관들은 폭주족들이 함정에 걸려 넘어지면서 엉키기 시작하자 환호성을 질렀어요. 함정에 걸려 쓰러진 폭주족을 향해 다가간 티아라 경관은 당장 무릎 꿇고 항복하라고 소리치면서 폭주족을 제압했고 제리는 하이라인 파크에서 쫓기는 마크와 올락 팝콘을 구하기 위하여 렉스와 루나 쪽에 합류하기 위하여 헬기를 얻어 타고 출발했어요. 한편 하이라인 파크에서는 폭주족들이 마크 일행을 뒤쫓아 포위하고 있었고 뉴욕 방송국에서는 위험한 상황을 경찰 관제센터에 알렸어요. 관제센터의 니콜 경관은 뉴욕 동물 구조대와 뉴 경찰차들을 하이라인 파크로 집결하도록 지시했어요. 위기에 처한 마크를 위해 팝콘이 용감하게 나서 마구 짖으면서 폭주족들을 향해 달려들어 상처를 주고는 재빨리 도망쳤어요. 폭주족들은 팝콘의 공격에 화가 나서 팝콘을 잡으려고 거칠게 행동했어요. 이때 헬기를 타고 나타난 제리가 폭주족들을 향해 점프하여 달려들었고 폭주족들은 제리와 팝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어요. 하이라인 파크에 도착한 렉스는 팝콘과 제리를 괴롭히는 폭주족을 향해 나쁜 놈들이라고 소리치면서 사다리를 움직여 타이탄을 건물 3층 높이에 있는 하이라인 파크로 올려줬어요. 타이탄은 폭주족들의 앞을 가로막고 맹렬히 짖으면서 제리, 팝콘, 타이탄이
수족들을 교란하기 시작했어요. 맥스는 제리에게 무전으로 유인할 위치를 알려주었고 제리와 타이탄은 수족들을 소방차가 기다리는 사거리로 유인했어요. 약속된 장소에서 맥스는 나쁜 놈들 맛 좀 봐라라고 소리치면서 소방차에서 강력한 물대포를 방수했고 폭주족들은 갑자기 물벼락을 맞고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니콜 경관은 모든 경찰관을 하이라인 파크로 출동시켰고 맥스를 도와 폭주족을 검거하라고 지시했어요. 하이라인 파크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폭주족을 검거하기 시작했고 폭주족들이 도망치려 하자 버터와 치즈가 달려들어 폭주족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넘어뜨리면서 경찰관을 도왔어요. 폭주족의 대장 버즈는 경찰관이 검거하려고 하자 격렬하게 저항하였고 결국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뉴욕 경찰은 순찰차로 버즈를 추적하였고 버즈는 오토바이를 거칠게 몰면서 계속 도망쳤어요. 뉴욕 방송국은 폭주족 대장 버즈의 탈출 소식을 전하면서 경찰과 함께 추격했지만 버즈를 탈출시키려는 폭주족이 너무 많아서 결국 버즈를 놓치고 말았고 버즈를 도우던 폭주족은 경찰에게 검거되었지만 버즈는 결국 탈출했어요. 이후 버즈에게는 지명수배가 내려졌고 아직도 쫓기고 있답니다. 뉴욕 경찰청은 멋진 활약으로 폭주족 검거에 도움을 주었고 마크와 팝콘, 올라를 구한 뉴욕 동물 구조대에게 표창을 했어요. 표창식에 참석한 뉴욕시장은 주인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한 팝콘이 기특했고 뉴욕 동물 구조대도 궁금해서 찾아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크와 팝콘을 직접 만나서 도울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마크와 팝콘, 올라를 만난 케니디 뉴욕시장은 마크 같은 제대 군인들이 늙고 힘들어 지낼 곳이 없다고 하자 젊은 시절 나라를 위해 헌신한 제대 군인 출신의 노인을 위하여 작은 주택을 공공시설로 지어주기로 하고 제대 군인들의 헌신을 보답하는 축제를 열기로 했고 뉴욕신문에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러 왔어요. 며칠 후에 제대 군인을 위한 축제가 열리게 되었고 군인들의 격려를 받으면서 마크는 턱시도를 차려입고서 바이올린으로 멋진 연주를 했고 팝콘과 버터는 함께 춤을 추면서 재주를 부렸어요. 잠시 후 밤 하늘에는 자유의 여신상을 배경으로 멋진 불꽃놀이가 펼쳐지고 사람들은 모두 함께 제대 군인들의 헌신에 감사함을 표하며 함께 축제를 즐겼어요. 축제가 끝나고 며칠 뒤에 팝콘은 활기차게 짖으며 하이라인 파크를 질주했어요. 그리고 늘 그랬던 것처럼 마크가 연주하는 바이올린에 맞추어 팝콘은 행복하게 춤을 추는 묘기를 선보였고 평화를 되찾은 하이라인 파크는 다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즐겁고 행복한 공간으로 되돌아갔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It was a dark and rainy day. In the busy streets of New York City, raindrops tapped on umbrellas, and puddles covered the sidewalks. A tiny Welsh corgi puppy wandered through the rain, all alone. He had lost his mommy and didn't know where to go. Suddenly, splash! A rushing stream of rainwater appeared. It swept the little puppy off his feet. Yip! Yip! He cried. He was pulled toward a storm drain and disappeared into the sewer. Luna, a brave 10-year-old girl, was walking with her yellow raincoat. She saw the puppy fall in. No! Puppy, she cried. But the water was too fast. Down in the sewer, it was cold and scary. Drips echoed all around. The puppy whimpered, yip, yip. He missed his mom. Then, a red light started to glow. Something was moving in the shadows. A giant mutant sewer rat appeared. Its eyes glowed. Its teeth were sharp. It crept closer and closer. The puppy turned and gasped. The puppy ran as fast as he could. The rat chased after him. Screech! More red lights flickered in the sewer. There were more rats coming. Back on the street, Luna shouted, "Help! Somebody help the puppy!" She pulled out her phone and called 911.
Please. There's a puppy in the sewer. Just then, two heroes arrived. Jerry, a smart 10-year-old boy, and Titan, his strong golden retriever. Titan barked loudly, "Woof. Woof." Jerry and Luna worked together, trying to open the heavy manhole cover. "It's stuck," said Jerry. "Keep going," said Luna. Meanwhile, down below, the puppy was surrounded. Dozens of creepy rats appeared. They blocked every path. The poor puppy trembled and cried. The fire truck arrived just in time. Firefighter Max jumped out. "Let's save that puppy." With strong tools, the firefighters helped open the manhole cover. As soon as the hole opened, Titan leapt into the sewer. He landed with a big splash. Woof. Woof. The rats turned and hissed. Titan growled fiercely. The mutant rat lunged forward. Titan stood tall and barked louder. Woof woof woof. Bam. Titan struck with his paw. The rats scattered. The giant one turned and ran. Titan found the puppy and licked his nose. "It's okay now, little one." Firefighters lowered a basket and lifted them both to safety. Everyone clapped and cheered. Yay! Hooray for Titan. Luna hugged the puppy tight. "You're safe now." At the animal hospital, Dr. Jack examined him gently. "He's about 2 to 3 months old," said the vet. "He needs rest and love." Luna smiled and said, "Let's call him Butter." Butter stayed in the hospital for a few days. Titan visited him every day. Luna's parents came to meet Butter, and they said, "He's adorable. Can we keep him?" Luna asked. Her parents smiled. Yes. Firefighter Max had a big announcement. "You are now the New York Animal Rescue Team." Luna, Jerry, Titan, and Butter became official helpers. Their story was on the news. And in the newspaper too. To celebrate, they had a big picnic in Central Park. They laughed, ran, and played games. Butter barked happily. Now, the New York Animal Rescue Team is ready to help more animals in need. Thanks for watching. Don't forget to like and subscribe. It was a bright and beautiful afternoon in Central Park. The sunlight streamed through the trees, and the leaves danced gently in the breeze. Somewhere nearby, birds chirped cheerful songs, and the city seemed to smile. Little Thomas ran happily across the grassy field holding hands with Grandma Laura. His tiny feet bounced like rubber balls, and his laughter filled the air like music. After running around for a while, Thomas began to slow down. His tummy let out a soft growl. "Grandma, I am hungry," he said with a pout. Grandma Laura chuckled and reached into her bag. She pulled out a big, delicious sandwich, fresh bread, cheese, ham, and crisp veggies. Thomas took a huge bite, and his eyes lit up. "Mmm," he mumbled happily with a mouthful of sandwich. But just as he relaxed, danger was quietly on its way. High above in the sky, dark shadows began circling. It was the park's infamous troublemakers, a clever, sneaky gang of crows. In the blink of an eye, the crows swooped down, and one of them snatched Thomas's sandwich right out of his hands. Thomas gasped. He chased after them, waving his arms and shouting, but the crows laughed with loud caws, flying up to the top of a tall tree to feast on the sandwich. Thomas's cheeks turned red with anger. He clenched his little fists and looked around. He picked up a small stone from the ground, aimed carefully, and threw it as hard as he could at the crows. But instead of hitting them, the stone zipped off in a different direction. Under the shade of a nearby tree, a tiny yellow kitten was playing with a ball of string. The stone whizzed right past its little head. The kitten leapt in fear, let out a loud meow, and darted away, racing past Grandma Laura and climbing quickly up the tree. Higher and higher it went, its little paws trembling with every step.
Thomas and Grandma Laura stared up in shock. The poor kitten was now on a narrow branch, high above the ground. Thomas felt guilty. He looked up at the kitten and took a deep breath. With trembling hands he started climbing the tree to rescue the frightened kitten. But every time he got closer the kitten panicked and climbed even higher. Then dark shadows again. The crows were back. Flapping and screeching they swooped around the kitten and Thomas. One crow dove too close and Thomas, startled, lost his balance. He slipped from the tree and fell thud. Grandma Laura rushed over, her eyes wide with fear. Thomas sat up, his knees scraped, tears welling in his eyes. Up in the tree, the crows kept chasing the kitten from branch to branch. The poor thing meowed, helplessly scrambling to escape. Grandma Laura knew she had to act fast. She pulled out her phone and quickly dialed the New York Fire Department. "Please, we need help," she cried. "A kitten is stuck and it's in danger." At that moment, the fire station was calm and quiet. Luna and Jerry sat in the corner watching Titan nap peacefully on the floor while little Butter tapped a toy with his tiny paw. Everyone looked a little bored. Firefighter Max appeared with a big bag of hamburgers. "Lunchtime," he called. The team cheered with joy, jumping up for the treat. Just as they took their first bites an alarm rang out. Beep, beep, beep. Everyone froze. Firefighter Max picked up the phone with a serious look on his face. After a short pause, he said, "We've got an emergency. Kitten rescue Central Park." Luna grabbed her rescue pack. Jerry tightened his helmet. Titan stood up, tail straight and ears alert, and little Butter gave a tiny bark and wagged his short tail. This was it, their moment to shine. Luna jumped on her bike. Jerry ran behind her and Titan and Butter dashed alongside fast and focused. All four were heading toward the big green park where one small kitten and one brave boy were waiting for help. Up in the tree, the frightened kitten clung to a branch. Below, Thomas sat quietly, still sniffling, and all around the crows were circling. Will the New York Animal Rescue Team save the day? We'll find out in the next episode. Thanks for watching, and don't forget to like and subscribe for more adventures. The sun was shining gently over Central Park. A warm breeze swayed the tall grass, and birds chirped above. But something was missing. Thomas. The New York Animal Rescue Team had been searching all morning. Butter, the bouncy yellow pup, sniffed every bush. Titan, with his serious eyes and strong nose, followed every trail. Thomas. Thomas. Luna the bunny and Jerry the mouse darted between trees, calling out. Then, under a tall oak tree, stood Thomas. His brows were furrowed with worry. Up in the branches, a tiny kitten trembled. Its soft yellow fur shimmered in the sunlight, but its eyes were wide with fear. "How do I help?" Thomas whispered. Frozen in place. He wasn't sure what to do. Just then, voices echoed in the distance. Familiar ones. Friends. Without hesitating, Thomas grabbed the whistle hanging around his neck. Thomas blew the whistle vigorously. Far away, Titan's ears perked up. He stopped mid-sniff and turned his head. Butter looked up, tail wagging. Both dogs sprinted across the park, paws pounding against the soft grass, dodging trees, leaping over puddles. When they arrived, Titan rushed forward first, and stopped. Above them, circling and screeching, was a group of dark, menacing crows. Their eyes glowed red in the gloomy sky. The kitten was trapped, too high to jump, too scared to move. Titan stood tall and barked. But the crows didn't budge. They cawed louder, flapping their wings. With a deep breath, Titan began climbing the tree. His paws slipped at first, bark was tricky. But he pressed on, heart pounding, determined to protect the kitten. Up on the branches, rain began to fall. Titan faced the crows. He barked again and again, trying to scare them away. But they attacked. Sharp claws scratched his back.
Wings beat around his head. Titan growled but didn't back down. He nudged the kitten close, curling his body around it. Then, gently, he picked the kitten up in his mouth. Carefully, he leapt from one branch to another. His paws wobbled. Rain made the bark slippery. From the ground, Thomas looked up. His hands clenched at his chest. "Titan," he cried. His eyes shimmered with tears. "Somebody, please help." Suddenly, Luna, Jerry, and Butter burst onto the scene. Jerry spotted Titan, blood on his side. No time to wait. He pulled out a slingshot. Thwack! One crow dropped. The others turned, furious. They swooped toward Jerry. But before they reached him, woo-woo! Firefighter Max had arrived. He ran in with a net, waving it to scare off the birds. But there were too many. Just then, a fire truck rolled in. Its siren wailed. A hose rose into the sky. Whoosh! Water sprayed upward in a great fountain. The crows shrieked and scattered. Wings flapping wildly. Peace returned. Max rushed forward to catch Titan. Still clutching the kitten. "You're okay," Jerry and Max whispered, hugging them tight. At the animal hospital, Dr. Jack carefully treated Titan's wounds. "You're a true hero," he said. The kitten, wrapped in a warm towel, stayed close to Titan's side. At first, it was too scared to move. But slowly, it crawled closer and curled up beside him. Day by day, the kitten followed Titan everywhere like a little shadow. It played beside him. Slept on his back. Nuzzled into his fur. When Titan was well enough to go home, Thomas looked at the kitten and smiled. "You belong with us now," he said softly. "I'll call you Cheese. Because you're soft, yellow, and so sweet." On the day Titan left the hospital, everyone gathered to celebrate. Cheese perched proudly on Titan's back. Butter bounced in excitement. Luna and Jerry set up snacks and decorations. At the fire station, kids and animals attended a special safety lesson. Max showed how to use a fire hose. Titan, Cheese, and Butter helped demonstrate. Then came the surprise. Thomas was named honorary firefighter. Cheers erupted. And to finish the day, splash! Max turned on the water hoses, creating a mini water park. Laughter filled the air. Kids and animals jumped, splashed, and danced in the spray. It was more than a party. It was a celebration of courage, kindness, and the power of a team. Thanks for watching, and don't forget to like and subscribe for more adventures. It was a sunny Sunday at the Central Park Zoo in New York. The zoo was packed with visitors, all excited to see the red pandas. But one red panda wasn't so happy. Her name was Daisy, and today, she was in a bad mood. She was tired, grumpy, and didn't like all the noisy people. Then, Daisy spotted something unusual. One of the keepers, Mary, had accidentally left a ladder leaning against the enclosure. Daisy climbed the ladder carefully, hopped to the edge of the fence, and with a quick push of her paw, she opened the door latch and escaped. A few minutes later, Keeper Mary noticed something strange. "Daisy, where are you?" she called, looking around. But Daisy was already gone. She had slipped out of the zoo, crossed a busy road, dodged cars left and right, and snuck into the back of a truck parked near Zoo's food storage. That truck belonged to Mr. Sonko, who was delivering food to the zoo. He finished his delivery, climbed into the driver's seat, and drove away, not knowing there was a red panda stowaway in the back. As Mr. Sonko crossed the Manhattan Bridge, he started to hear strange rustling noises. "What's that sound?" he muttered. He pulled over and opened the truck's back door. Gasp! There was Daisy, happily munching on snacks.
and making a mess. Startled, Daisy jumped out and took off again, this time running across the Manhattan Bridge. At first, Daisy was scared by the high winds and traffic below, but soon, her playful side took over. She climbed up the bridge beams, all the way to the very top of the Manhattan Bridge. From up there, the view was amazing. Daisy's eyes sparkled as she danced and ran across the beams. Meanwhile, Mr. Sanko received a breaking news alert on his phone. Red Panda escapes from zoo. He immediately called the news station. Back on the bridge, Daisy pulled out a hamburger she had hidden in her fur. She sat happily, nibbling away. But someone was watching. The seagulls that lived on the bridge didn't like visitors. The biggest seagull flutters its wings. They threatened to retreat from their land. Suddenly, dozens of seagulls swooped in, circling Daisy, flapping, pecking, squawking, but Daisy didn't back down. She swatted with her paws and stood her ground. Most of the seagulls flew away, surprised by her bravery, but the lead seagull wasn't giving up. With a loud cry, he dove at Daisy and knocked her over. She almost fainted. Terrified, Daisy grabbed her hamburger and ran. Just then, a strong wind blew over the bridge. Daisy and the seagulls were tossed around until Daisy found herself dangling from a cable wire, hanging high above the river. Mr. Sanko saw it all and called 911. There's a red panda hanging from the bridge. She needs help. At that very moment, the New York Animal Rescue Team was doing training drills. Firefighter Max, along with Luna, Jerry, Titan, and Butter, heard the emergency siren and jumped into the fire truck. The news had spread fast. A TV helicopter flew toward the bridge, reporting Liv, Daisy the red panda, in danger. But traffic on the bridge was completely jammed. So Luna, Jerry, Titan, and Butter got out and started running on foot. Keeper Mary was racing over on her motorcycle too. From below, they saw Daisy still clinging to the wire. Seagulls were circling again. Jerry and little Thomas quickly pulled out their slingshots and launched pebbles to scare the birds away. People on the bridge cheered. "Hang in there, Daisy." Drivers honked. Kids waved. And everyone shouted encouragement. The helicopter got closer to scare off the seagulls. Most of the birds flew away, but the lead seagull attacked the helicopter window. Soon, other birds joined in. The pilot swerved to escape, giving Daisy more time. Just then, dark clouds gathered and it started to rain. Firefighters set up a ladder to reach Daisy, but she was too scared and kept moving away. Luna, Jerry, and Max quickly set up a big blanket and inflatable cushion below. Everyone held their breath. Then slip. Daisy lost her grip and fell. Thump. She landed safely on the soft blanket, right into the arms of Keeper Mary. Daisy squeaked and curled into Mary's arms, and little Butter licked her face to calm her down. The clouds cleared. Sunlight returned and the whole crowd cheered and clapped. The helicopter circled above and reported Daisy the red panda rescued. Animal heroes saved the day. Daisy climbed onto Titan's back, waving her paw and giving high fives to the crowd. Then, she and Mary returned safely to the zoo. A few days later, the zoo held a special event just for Daisy. She showed off her cutest tricks. And the animal rescue team, Mr. Sanko, and the news crew were all invited to celebrate. See you next time for more amazing adventures. Don't forget to like and subscribe. 한가로운 오후, 뉴욕 하이라인 파크 공원에서 거리의 악사 마크와 그의 반려견 팝콘이 멋진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 마크와 팝콘의 친구 올라도 사람들과 함께 바이올린 연주를 들으면서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뉴욕을 주름잡는 폭주족이 대장. 버즈가 나타나서 시끄러운 음악을 당장 멈추라면서 마크와 팝콘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버즈의 행패에 화가 났던 올라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소리쳤어요. 폭주족 대장인 버즈가 험상궂은 얼굴 표정으로 올라를 위협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고, 친구 올라의 위기를 목격한 마크 할아버지는 군대 시절에 배웠던 무술로 버즈를 물리치고 올라를 구해줬어요. 마크 할아버지에게 한 방 맞은 버즈는 곧 정신을 차리고 부하들에게 두 늙은이를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렸고,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나타난 버즈의 부하 폭주족들이 마크와 팝콘, 올라를 포위하자 팝콘이 마구 지저대고 폭주족에게서 덤비면서 저항했어요. 폭주족들의 공격이 거세지자 마크와 올라, 팝콘이 도망을 치려고 했지만 나이 많은 노견 팝콘이 잘 달리지 못하고 그만 버즈에게 잡혀버리고 말았어요. 팝콘을 두고 갈 수 없었던 마크 할아버지가 버즈와 폭주족 일당에게 용서를 빌었고, 그 사이에 올라는 도망가면서 스마트폰으로 911에 신고를 했어요. 올라의 911 구조 신고에 관제센터의 니콜 경관은 즉시 뉴욕 경찰들에게 폭력 사건 발생 알림과 즉각 출동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명령을 받은 티아라와 브루스 경관은 즉시 사이렌을 울리면서 출동을 했어요. 소방서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던 소방관 맥스도 긴급 출동 전화를 받았고, 마침 하이라인 파크를 산책하던 제리와 타이탄도 출동 지시를 받았어요. 제리가 먼저 출동을 한다고 맥스에게 알렸고, 맥스는 조심하거라 라고 외치면서 루나와 토마스, 버터와 치즈를 소방차에 태우고 재빠르게 출동을 했어요. 한편 잡혀있던 마크와 팝콘은 버즈와 폭주족들이 괴롭혀서 무척 힘들어하고 있었고, 올라는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애가 타서 발을 동동 굴렀어요. 그때 용감한 타이탄이 멋지게 달려와서 버즈와 폭주족들에게 마구 짖으며 달려들었고, 마크와 팝콘을 보호하려고 노력했어요. 버즈와 폭주족들은 갑자기 나타난 커다란 덩치 타이탄을 보고 깜짝 놀랐고, 그 틈을 타서 마크와 팝콘, 올라와 타이탄이 함께 도망을 치기 시작했어요. 화가 난 버즈와 폭주족들이 뒤쫓아오는 순간에 골목에 숨어있던 제리가 새총을 쏘았고, 버즈가 새총을 맞고 쓰러지자 마크 할아버지와 팝콘이 잡아보라면서 놀렸어요. 화가 잔뜩 나버린 버즈는 폭주족 부하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서 마크, 팝콘, 올라 일행을 향해 쫓아오기 시작했고, 제리와 타이탄은 양갈래 길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나뉘어 도망치면서 버즈와 폭주족들을 유인하했어요. 버즈는 잡아라 라고 소리치면서 맹렬하게 쫓아왔어요. 버즈는 타이탄부터 잡으라고 소리치면서 타이탄을 쫓아왔고, 타이탄은 좁은 골목길에서 요리조리 피하면서 도망쳤는데 골목길의 대소동에 뉴욕 시민들이 놀라서 흩어졌어요. 용감한 타이탄을 알아보았던 뉴욕 시민들이 911에 신고 전화를 하면서 뉴욕 동물 구조대 타이탄의 위기를 알렸어요. 위급한 상황을 이해한 관제센터의 니콜 경관은 뉴욕 오토바이 순찰대도 출동하라고 명령했어요. 한편 마크와 팝콘, 올라는 골목길의 커다란 쓰레기통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다가 갱스터들에게 들켰고 황급하게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위급한 상황에서 제리가 다시 한번 폭주족들을 좁은 골목길로 유인했고, 양철 쓰레기통을 넘어뜨려 폭주족들을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한편 맥스와 루나는 대로변에서 폭주족에게 쫓기고 있는 타이탄을 발견했어요. 타이탄은 오랫동안 달려서 도망치느라 매우 힘든 상태였고, 맥스는 타이탄과 폭주족 사이로 소방차를 끼워 넣으면서 타이탄을 지키려고 했어요. 이때 루나가 소방차 위로 올라가서 소화기를 꺼내 들었어요. 루나는 화가 난 표정으로 폭주족을 향해서
소화기를 마구 분사하였고 폭주족들은 깜짝 놀라서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폭주족들이 루나의 소화기 공격에 정신없는 사이에 타이탄은 소방차 위로 뛰어올라 함께 도망쳤어요. 폭주족 대장 버즈는 뉴욕 동물구조대에 방해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났고 뉴욕시의 폭주족 부하 모두를 출동하도록 명령했어요. 뉴욕시 곳곳에 있던 수많은 폭주족들이 뉴욕 하이라인 파크로 집결하면서 뉴욕시는 폭주족들의 질주 속에 공포로 물들어갔어요. 과연 폭주족들의 공격 속에서 뉴욕 동물구조대는 마크와 팝콘, 올라를 무사히 구출할 수 있을까요? 버즈와 폭주족의 습격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뉴욕 방송국에서는 헬기를 통하여 폭주족들과 경찰의 추격단을 속보로 전하면서 주의를 당부하고 폭주족의 도주로를 경찰에게 알렸어요. 오토바이 순찰대의 티모시 경찰관은 관제센터와 상의하면서 폭주족들의 예상 경로에 스파이크 함정을 설치하기로 하고 유인하기로 했어요. 폭주족들에게 쫓기던 제리는 맨해튼 브릿지에서 잡혀버릴 위기였는데 총을 쏘면서 저항하였고 뉴욕 경찰 헬기가 나타나 제리와 폭주족 사이를 막으며 제리를 도와주었어요. 헬기에서는 제리에게 무전을 통해서 폭주족을 잡기 위한 스파이크 함정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제리는 영리하게 폭주족들을 유인하기 시작했어요. 맨해튼 브릿지 끝에 스파이크 함정을 설치한 뉴욕 경찰관들은 폭주족들이 함정에 걸려 넘어지면서 엉키기 시작하자 환호성을 질렀어요. 함정에 걸려 쓰러진 폭주족을 향해 다가간 티아라 경관은 당장 무릎 꿇고 항복하라고 소리치면서 폭주족을 제압했고 제리는 하이라인 파크에서 쫓기는 마크와 올라 팝콘을 구하기 위하여 맥스와 루나 쪽에 합류하기 위하여 헬기를 얻어 타고 출발했어요. 한편 하이라인 파크에서는 폭주족들이 마크 일행을 뒤쫓아 포위하고 있었고 뉴욕 방송국에서는 위험한 상황을 경찰 관제센터에 알렸어요. 관제센터의 니콜 경관은 뉴욕 동물 구조대와 뉴 경찰차들을 하이라인 파크로 집결하도록 지시했어요. 위기에 처한 마크를 위해 팝콘이 용감하게 나서 마구 짖으면서 폭주족들을 향해 달려들어 상처를 주고는 재빨리 도망쳤어요. 폭주족들은 팝콘의 공격에 화가 나서 팝콘을 잡으려고 거칠게 행동했어요. 이때 헬기를 타고 나타난 제리가 폭주족들을 향해 점프하여 달려들었고 폭주족들은 제리와 팝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어요. 하이라인 파크에 도착한 맥스는 팝콘과 제리를 괴롭히는 폭주족을 향해 나쁜 놈들이라고 소리치면서 사다리를 움직여 타이탄을 건물 3층 높이에 있는 하이라인 파크로 올려줬어요. 타이탄은 폭주족들의 앞을 가로막고 맹렬히 짖으면서 제리, 팝콘, 타이탄이 폭주족들을 교란하기 시작했어요. 맥스는 제리에게 무전으로 유인할 위치를 알려주었고 제리와 타이탄은 폭주족들을 소방차가 기다리는 사거리로 유인했어요. 약속된 장소에서 맥스는 나쁜 놈들 맛 좀 봐라라고 소리치면서 소방차에서 강력한 물대포를 방수했고 폭주족들은 갑자기 물벼락을 맞고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니콜 경관은 모든 경찰관을 하이라인 파크로 출동시켰고 맥스를 도와 폭주족을 검거하라고 지시했어요. 하이라인 파크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폭주족을 검거하기 시작했고 폭주족들이 도망치려 하자 버터와 치즈가 달려들어 폭주족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넘어뜨리면서 경찰관을 도왔어요. 폭주족의 대장 버즈는 경찰관이 검거하려고 하자 격렬하게 저항하였고 결국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뉴욕 경찰은 순찰차로 버즈를 추적하였고 버즈는 오토바이를 거칠게 몰면서 계속 도망쳤어요. 뉴욕 방송국은 폭주족 대장 버즈의 탈출 소식을 전하면서 경찰과 함께 추격했지만 버즈를 탈출시키려는 폭주족이 너무 많아서 결국 버즈를 놓치고 말았고 버즈를 도우던 폭주족은 경찰에게 검거되었지만 버즈는 결국 탈출했어요. 이후 버즈에게는 지명 수배가 내려졌고 아직도 쫓기고 있답니다.
뉴욕 경찰청은 멋진 활약으로 폭주독 검거에 도움을 주었고 마크와 팝콘, 올라를 구한 뉴욕 동물 구조대에게 표창을 했어요. 표창식에 참석한 뉴욕 시장은 주인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한 팝콘이 기특했고 뉴욕 동물 구조대도 궁금해서 찾아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크와 팝콘을 직접 만나서 도울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마크와 팝콘, 올라를 만난 케니디 뉴욕 시장은 마크 같은 제대 군인들이 늙고 힘들어 지낼 곳이 없다고 하자 젊은 시절 나라를 위해 헌신한 제대 군인 출신의 노인을 위하여 작은 주택을 공공시설로 지어주기로 하고 제대 군인들의 헌신을 보답하는 축제를 열기로 했고 뉴욕 신문에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러 왔어요. 며칠 후에 제대 군인을 위한 축제가 열리게 되었고 군인들의 격려를 받으면서 마크는 턱시도를 차려입고서 바이올린으로 멋진 연주를 했고 팝콘과 버터는 함께 춤을 추면서 재주를 부렸어요. 잠시 후 밤 하늘에는 자유의 여신상을 배경으로 멋진 불꽃놀이가 펼쳐지고 사람들은 모두 함께 제대 군인들의 헌신에 감사함을 표하며 함께 축제를 즐겼어요. 축제가 끝나고 며칠 뒤에 팝콘은 활기차게 짖으며 하이라인 파크를 질주했어요. 그리고 늘 그랬던 것처럼 마크가 연주하는 바이올린에 맞추어 팝콘은 행복하게 춤을 추는 묘기를 선보였고 평화를 되찾은 하이라인 파크는 다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즐겁고 행복한 공간으로 되돌아갔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